내 나이 48. 나에게는 지금까지 5명의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들을 모조리 죽였다. 등록을 하지 않은 아이도 있었고 애초에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기에 나는 단 한 번도 체포되지 않았다. 이렇게 쉽게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데 뉴스에 나오는 살인범들은 왜 그리 멍청한지 모르겠다. 뭐 어쨌든 내가 왜 나의 아이들을 죽였는지 궁금한 이들을 위해 이 글을 남긴다. 처음은 17, 아니 18이었나. 확실히 고등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한다. 상대는 함께 소설 창작부 활동을 하던 여자애였다. 평소 음침하고 청결하지 않아 보인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던 나에게 다가와준 그녀와 함께 만든 첫 번째 아이. 처음에는 그녀와 나만의 비밀이 생겨서 마냥 행복했다.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남들 몰래 교환일기처럼 하루하루 번갈아가며 아이를 길렀다. 등교할 때는 꼭꼭 가방에 넣고 다녔고 학교 수업 시간에는 빈 교실의 캐비넷에 넣어두기도 했다. 아이의 성격을 어떻게 길러야 하나에 대해 그녀와 의견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우리는 잘 해내고 있었다. 그러던 어느 날 하얀색 배경에 줄이 그어져 있는 이불 위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고 있자니 가슴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. 이 아이는 세상에 오롯이 설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.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아이의 일생을 행복한 이야기로 만들지 못할 것 같았다. 뒤늦게 사춘기가 온 성경험 한 번 없는 고등학생에게는 그렇게 보였다. 그래서 나는 아이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. 미술 시간에 사용하던 목공용 칼을 가져와서 나의 무능력에 대한 분노를 담아 아이의 몸을 절단내기 시작했다. 비명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. 그 뒤로 아이를 커다란 비닐봉지에 담아서 아무도 모르게 버리고 돌아왔다.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다. 여자애에게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다. 그게 나의 첫 번째 살인이었다. 두 번째는 처음으로부터 10년쯤 지난 20대 후반이었다. 웹소설을 쓰는 친구의 부탁으로 한 아이를 대신 키우게 되었다. 평소 무책임하게 저질러 놓고 남에게 마무리를 떠넘기는 그 친구다웠다. 자신은 도저히 이 아이를 못 키우겠으니 나더러 아이를 입양해서 대신 키워달라는 부탁이었다. 정식 절차는 밟지 않고 명목상 아버지는 자신으로 하고 대신 양육비는 두둑이 주는 조건이었다. 그 아이는 17살의 고등학생이었다. 나의 어린 시절과 마찬가지로 그 아이도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. 나는 그 아이가 더 이상 괴롭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기에 여러 가지 운동을 가르쳤고 들키지 않게 복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. 이내 그 아이는 학교의 일명, 일진이 되어 군림할 수 있게 되었다. 그렇게 괜찮은 나날들이 지나던 와중 어느 순간부터 친구가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. 처음 한 달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다려보기로 했지만 2달, 3달이 지나도록 양육비를 보내주지 않았다. 전화를 걸어보니 자신이 지금 도박으로 빚이 생겼는데 그걸 갚아야 해서 양육비를 못 보내주겠다고 했다. 그 당시 쪼들리던 상황이었기에 그 돈이 꼭 필요했던 나는 약속을 지키라며 따졌고 친구는 적반하장으로 자기도 돈이 없으니 고소를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는 태도로 나오기 시작했다. 정말 어이가 없었다. 그래서 나는 그 아이를 죽여서 복수하기로 했다. 계획을 실천하기는 쉬웠다. 아이의 운명은 항상 내 손에 있었고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대로 사인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. 그래서 일진이 된 후 친구들을 괴롭힌 죄책감 때문에 갑작스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말을 남긴 뒤 목을 메어 자살한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에게 보여줬다. 정말 간단했다. 그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내 존재 자체를 모르니 그 친구를
글을 쓰던 종이를 구긴 뒤 그는 혼잣말로 탄식했다. 설정 유지하기가 어렵네. 처음 생각 때는 신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소설 속 인물을 진짜 자식이라고 믿으면서 인물을 지울 때마다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작가 캐릭터 재밌을 것 같았는데 아쉽다. 다른 거 찾아봐야겠네. 흡수력이 좋지 않은 종이에 쓰여 있던 빨간 잉크가 그의 손에 핏자국처럼 묻어나왔다.